풀이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떤 녀석으로 가볼 거냐면 56번 질문이었죠? 56번 갑니다. 이게 아닌데? 아무튼 56번 갑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뭐예요? 절대값. 얘들아,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일단 너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대값을 풀어야 됩니다. 자, 절대값 기호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호라고 배우는데 아니야. 양수로 바꾸라고 시키고 있는 기호입니다. 너네들이 직접 양수로 바꿔야 되는 거지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양수가 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고3 수학이 끝날 때까지 절대값 기호를 굉장히 많이 만날 텐데 미분에서도 만날 거고 적분에서도 만날 거고 리미트 극한에서도 만날 거고 덧셈 뺄셈에서도 만날 거고 계속 만날 겁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나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줄 거야. 뭐를? 절대값 기호가 있는 상태로는 그 어떤 연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세요 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값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봐. x-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고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끄집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저 녀석 x-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당신들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에 x-2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x-2가 음수일 때로 나눕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양수일 때가 아니라 0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0을 또 다르게 하면은 귀찮으니까 아무데나 하나 붙여줍니다. 왜 아무데나 붙여도 되냐면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라서 0은 어디에 붙어있든 한 번만 붙어있으면 되는데 안 써서 보통 많이 틀리고 두 번 다 붙여서 보통 감점되죠. 한 번만 아무데나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x 어떻게 해보자.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범위에 있을 때의 x에 대하여, 두 번째는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의 x에 대하여 라는 건데 이제는 x의 범위를 내가 강제적으로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그 범위에 의해서 얘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냥 x-2 끄집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1과 2 마이너스 붙여주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는데 자 절대값 풀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치? 뭐요? 마지막에 구한 답을 무조건 답으로 고르지 말고 처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범위를 만족하는 x만 골라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라면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풀리겠어? x제곱의 마이너스 대신에 x-2 끄집어낼 때 뭐 해줘야 돼? 부호 바꿔주셔야 된다. 그치? 실수하지 말고.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풀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6이 0이에요. 2와 3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주면 x는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고요. 2가 하나가 나옵니다. 알았죠? 또는 2.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는 거다? 요 녀석을 만족하는 범위로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주자. 해를 구해주자. x는 뭐? 마이너스 3 또는 2. 두 개가 답이에요. 이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이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고 72번 한번 가보자. 어서 들어와요. 72번. 넘어가도 되겠니? 자, 요 녀석 가본다. 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내림차순 정리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 녀석의 판별식을 구해주세요. 판별식을 구해주면은 뭐 y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그 판별식이 한 번 더 판별식을 구해주세요. y에 대한 2차식일 거거든. 그래서 뭐가 되세요? 0이 되세요.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살짝 어렵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할게. 설명 어려웠다기보다 내가 살짝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돌려가지고 자 일단 간다. 이 문제의 풀이는 실제 풀이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1차식의 곱으로 인수해야 된다. 이거를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자? 일단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3으로 묶어주면 y 더하기 1의 x가 되고 남아있는 게 my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 는 0은 없네.
이 녀석이 있어.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방정식이 되니까 이 녀석의 뭘 한번 구해줍니다. 판별식을 한번 구해줍니다. 판별식을 구해주게 되면 뭐야? 9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 이게 나와요. 맞죠? 그 녀석을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y에 대한 2차식이 되니까 정리하면 9-8m y제곱 플러스 18y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8y 18y 마이너스 8y 플러스 10y 그 다음에 상수항 9 마이너스 8 1이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녀석을 가지고 y에 대한 이체식이네 한 번 더 판별식을 구합니다. 짝수 공식 써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25 마이너스 9 더하기 8m 그게 뭐가 되도록 하자? 0이 되도록 하자. 따라서 8m은 뭐가 되도록 하자? 마이너스 16이 되도록 하자라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m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게 m 값을 찾아주시면 끝나요. 뭐하냐 너? 그래서 몇 번이야? 72번. 답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4번 나오게 되는데요. 왜? 이거 가져갈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된다. 어떤 식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는영이라 아까 방정식을 생각을 했었잖아. 이 녀석을 생각해보면 어떤 x에 대한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x 값을 찾아보면 분명히 y라는 문제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여기서도 y에 대한 1차식이 하나가 또 나오게 되거든. 1차식의 꼴로 두 개의 값을 갖는 근이 나오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실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y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x 값을 근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거야. 뭐가 나오겠어? 2a분의 하면서 뭐 나오겠지? 뭐 나오고 뭐 여기 뭐야? b제곱이니까 좀 귀찮은데 마이너스 b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게 d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얘네들이랑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루트가 없어져야 돼. 그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D1이라는 식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D1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데 D1을 다시 한번 쫙 와보면 y에 대한 2차식이거든. 얘가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는영이라는 방정식이었다면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서 0입니다로 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하자 그랬지. 1차식의 곱을 인수될 때는 뭐 하자? D의 D가 0이다 라고 풉시다 라고 외워두자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딱히 내가 이 문제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학교 시험에서.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다. 그렇지? 분명히 교과서에 있고 학교에서 강조를 하신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나왔었다.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학교에서 딱히 이 유형을 D의 D는 0이다라는 말을 자세하게 안 해주셔.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낮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런 부분들 나올 때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어보세요. 결국 학교 시험은 나오는 게 뻔하기는 한데 가끔 가다가 매년 좀 독특한 게 출제될 때가 있거든. 그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라서 그때 좀 강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알았죠? 수업 때 뭔가 이제 그런 지식적인 걸 습득을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진 않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을 때는 어떤 걸 중점으로 들어야 되냐면 쌤들이 강조하시는 거. 야, 이거 진짜 중요해? 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들어놓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던가 하세요. 그러면은 계속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뭔가 문제를 더 준다던가,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만점 답안이야. 라는 또 다른 풀이를 제시하던가, 쉬운 풀이를 제시하던가, 뭐 다양한 해법들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알았죠? 72무 이거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80번을 가보자. 80번. 오늘 덥다. 전수 구해봐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야, 알아서 해봐.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네.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랑, 이거에 대한 얘기랑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물론 답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보는 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세요. 거꾸로 생각해보자. 뭘 준 거랑 똑같아. 얘랑 얘가 제곱 관계에 있으니까, 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 알지? 곱을 알고 있어. 두 개 가지고 이거 역으로 구해봐.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이해되니? 자, 다시 간다. 요 문제에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의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너희들한테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을 이용을 해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제곱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근데 우리 복소사 할 때 배웠지? 루트 알파 루트 베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 단 하나 조심하자. 알파와 베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따지고 오셔야 되긴 합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녀석 한번 계산해보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4죠.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예요? 1이죠.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음수인데 더해서 4가 될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원래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양수였겠지. 곱해서 1이라는 양수인데 더해서 양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양수밖에 없거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알파 베타로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 그럼 답은 뭐겠어? 루트 더하기 루트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 제곱을 풀어야 되니까 이 녀석은 양변을 루트 씌웠다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네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당연히 플러스 루트 6입니다. 왜? 루트라는 것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음수를 만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양의 값으로 답을 도출해 주셔야 돼요. 80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83번 갑시다. 83 자, 이거 83번은 지난번에 내가 뭐랑 비교하자 그랬었냐면 아닌데? 아닌데? 77번에다가 내가 옆에다가 83이라고 써두라 그랬지. 77번, 83번 유사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냥 통분을 하는 방법으로도 구해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처럼 알파 제곱 알파, 베타 제곱 베타도 섞여있는 형태의 문제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뭐까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이것도 가지고 와주셔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분모에 있는 누구?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알파를 했을 때 0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를 넘겨서 는 알파로 가주셔야 되고 베타도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1은 베타입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주어져 있는 식이 처음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해줘야 돼?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로 바꿔주고 그리고 통분을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 이후 계산은 생략을 할게. 이거 가지고 곱셈공식 이용해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다시. 그럼 빨간색 식은 뭐다? 근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그 사실을 썼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하나가 더 있고, 너희들이 선행으로 배웠던 수학 상은 있잖아. 말 그대로 진짜 너희들이 뭐 언제 배웠니? 뭐 중3 여름방학이거나 혹은 더 이전이거나 혹은 이번 작년 11월, 12월 달에 학교 시험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배워왔던 사람들의 경우에 끽해봐야 RPM이나 개념 원리나 수력 충전 정도로 공부해왔던 너희들이 배웠던 수학 상은 말 그대로 진짜 몸풀기 고등 수학에서 치면은 학교 시험 문제를 치면 한 50점, 6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는 학교 시험을 80점, 90점 정도로 받기 위한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배워왔던 수학상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수학 상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는 쉽고 공식은 똑같지만 응용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워져요. 알았죠? 응용력을 좀 길러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만드는 테스트를 앞으로 혹시나 만나게 풀어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매스플랫 같은 걸로 이용하는 그 테스트를 좀 많이 어렵게 만들어요. 왜 어렵게 만드냐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점점 어려운 거를 연습하러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아셈 하이메스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테스트는 그거보다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셈 하이메스에서 대표 문제나 중요 문제 이런 것들을 빼고 조금 응용한 것들, 또는 하이메스를 넘어가서 하이 문제집이나 또는 일품 정도, 센 정도, 자이스토리 정도의 문제집을 점점 풀러가야 뭔가 연습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테스트는 어렵게 내주는데 내가 곧 테스트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테스트 같은 거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쭉 연습을 하고 시험 대비 자료를 쭉 받아보다 보면 지금 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워져요. 너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셈이라는 문제집을 하면서 같이 어떤 문제집을 하게 되냐면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을 조만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사슴인지 뭐 노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라니? 아무튼 얘가 있는데 요 문제집 정답 해설이네. 아무튼 요 문제집을 보면은 센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높고요. 문제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저런 문제집을 풀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응용됐을 때 한번 너가 스스로 찾아볼래? 이렇게 응용해볼게. 너가 한번 찾아볼래? 이런 걸 계속 시켜줍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막 곱셈고시 이런 것도 점점 섞여 들어온 것처럼 단원을 넘어갈수록 점점 응용되는 양은 많아진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이 됐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변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 변명이라고 벌써 딱 잡아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작년에 배운 거 수학 상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거 틀렸어요. 이런 질문.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 되고 3학년 될 때 내가 이런저런 막 얘기들 많이 해주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3년 공부해서 3년 뒤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야, 3년 뒤에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를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럼 1학년 때 게 안 나오고 3학년 때 거만 나올 리는 없잖아. 1, 2학년 때 거 당연히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기억을 할 거야? 또 연습하고 틀리면 다시 보고 또 외웠는데 또 1년 뒤에 또 틀리면 또 다시 보고 하면서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 걸 까먹었어. 그래서 틀려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1학년 때 거 뭔지는 알아. 그러면 뭐 해봐야 돼? 집에 가서 찾아보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야지. 그치?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과 과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겠지만 맞다. 오늘 문이과 조사도 해야 되는데 지혜랑 정환이만 했지 그때. 아무튼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문과 과목이 아니라 이과 과목이에요. 이과 과목은 있잖아. 이과의 공부 특성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이과의 특징이 뭐냐면 문과는 모르는 게 생기면 찾아보면 그게 그냥 답이야. 그치?
그래서 뭔가 더 탐구해보고 연구해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 상황들을 외우는 게 사실 사회 과목이고 문과 과목이라면 이과 과목은 뭐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네? 그럼 이거 또 연구하러 가. 이거를 연구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필요하네? 그럼 이거 또 연구하러 가. 연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딱 알았어. 그럼 다시 거꾸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딱 해보는 거. 그런 과목이 이과 과목이고요. 나중에 좀 이따 오늘 좀 도움되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과와 이과의 특징이랑 그리고 너희들이 문이과를 선택을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오늘은 일단은 진도 조금 빨리 나가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해놓고 결국 진도 못 나가가지고 수업만 주구장창 하다가 또 끝났는데 오늘은 기필코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도록 할게. 아무튼 89번 갑니다. 2차 방정식 있어요. 두근이 연속인 홀수일 때. 자, 연속인 홀수일 때. 홀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2n-1이라던가 2n 플러스 1. 2n이 짝수인 거 알잖아. 그럼 2n 짝수 전에 거 또는 2n 짝수 다음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럼 연속인 홀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치? 되었니? 그럼 뭐였어요? 근을 잡았어요. 또는 n이라는 거 쓰기 싫으면 2α-1과 2α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자. 두 근을 아무튼 미지수로 잡았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근과 근의 크기의 비가 2대 3 막 이런 거 있었으면 2α, 3α 잡으라 그랬고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알파와 3알파 잡으라 그랬고 맞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알파라는 문자 하나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두 근을 가지고 개수 찾아봐. 근을 알고 있네. 개수 찾아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뭐예요? 4알파. 두 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뭐예요? 뭐야? 4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뭐야? 2a. 이게 뭐야? a 더하기 1. 1차의 개수할 때 부호 반대인 거 자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둘이 뭐 해주시면 돼요? 연립하면 답 나오겠네. 알았니? a를 구해달래요. a를 어떤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하는 거는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좀 이따가 이거 어떻게 연립을 할까? 괜히 a를 구하라고 해서 알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잖아 알파는. 그럼 a를 없앴다가 알파를 구해서 그 알파를 가지고 다시 a를 구하러 가자. 밑에 거 몇 배 할게요? 2배 할게요. 그러면 둘이 빼면 되겠다. 그렇지? R에서 위에 거 뺍니다. R에서 위에 걸 뺍니다. 8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2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4. 4로 나눌게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1, 2, 1, 1 마이너스 붙여주면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서 홀수 짝수 할 때 알파는 당연히 무슨 수였다? 정수라는 얘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알파가 정수니까 여기서 누굴 찾아줘야겠네? 알파는 1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 근을 찾았다.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블라블라. 어찌됐건 우리는 A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 번만 딱 대입하면 끝나겠다. 그렇지? 알파가 1이니까 A는 얼마네요? 2가 되겠네요. 어때요? 쉽죠? 89번은 2. 넘어간다. 92번 가자. 바로 옆에 있네. 어떻게 미지수 잡을지 고민하고 가고. 자, 이것도 똑같아. 자,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짠. 그럼 뭐 찾았어?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m과 n에 대한 얘기 찾았습니다. 됐죠? 두 번째 방정식 넘어가도 될까요? 지웁니다. 쓱. 두 번째 방정식으로 가보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두 근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하래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하자. 그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건데 그게 얼마네? 마이너스 n이래. 그러니까 m과 n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으면 되겠지? 또 하나 누구 있어요?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래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까지 구한 건데 그게 얼마래? 상수항 m. 됐죠? 이것도 대입해주면 mn에 대한 관계식 하나 또 찾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m제곱, n제곱, mn 구해보세요. 그럼 뭐야? mn에 대한 관계식 2개 연립하면 답 나오겠네. 얘를 한번 대입해보자.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m이라 그랬어. m-2가 뭐예요? 마이너스 n입니다.
넘어가고 마이너스 2 넘어가주면 m 더하기 n이 2라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요 녀석도 대입 한번 해보자. 누구? 알파 베타 대신에 n을.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m을. 그럼 뭐야? n-m 더하기 1은 m. 오이씨. 그럼 뭐 해줘야 돼? 이거 둘이 우변 넘어가자. 2m-n은 1입니다. 자, 둘이 뭐 해주세요? 적당하게 잘 연립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하게 잘 연립하는 거죠? 일단 n 없애보는 거. 이 연립도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지만 조만간 연립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정리가 안 된 채라서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을 잘 어떻게든 사용만 해봐. 조만간 하니까. 둘이 더 해봅니다. 3m이에요. 는 얼마예요? 3이에요. m은 얼마예요? 1이고요. m이 1이니까 n은 얼마예요? 1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주세요. 답은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하고 끝을 내면 되겠다. 그치? 됐죠? 이렇게 mn의 값을 각각 찾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책 넘기면서 들어봐. 95페이지로 가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6단원이 있는데 그 6단원의 이름을 잘 보면은 중학과정이라고 아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6단원 통째로 건너뛸 거고요. 6단원은 너희들이 그냥 문제 풀다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특징 어떤 거 있어? 대표적인 특징, 뭐 축 찾고, 최고차의 개수 찾고, 뭐 y절편 찾고 이런 거 있잖아. 부호 찾고, a, b, c. 다음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프이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인 거 찾으세요라고 할 때 너네 이거 보고 a, b, c 부호 찾을 수 있겠냐? 그때 하나만 딱 하고 싶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6단원은 다 필요 없고 이건 7단원이야. 6단원 딴 건 다 필요 없고 저기서 부호 찾는 거 하나만 딱 건져오고 싶은데 너네 축 부호 B 축을 결정하는 B의 부호 찾는 거 알고 있어? 그거 기억나냐?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 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fx의 식을 이렇게 빵 줬을 때 abc의 부호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위로 입을 빵 벌리고 있으니까 a는 양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등수학으로 넘어오면 이제 2차 함수만 끝이 아니라 3차, 4차, 5차 다양한 함수들을 다루러 갑니다. 그때 항상 오른쪽 위를 보세요. 모든 다양한 함수 3차도 마찬가지, 4차, 5차, 6차, 7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면은 오른쪽을 봤을 때 위로 가면 양수고 아래로 가면 음수야. 알았어? 이건 상식이에요. 알아두세요. 위로 입을 벌렸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건 중학교 거예요. 알았지? 왜? 중학교 때 딱 2차만 목적이잖아. 3차, 4차 함수가 목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건 아니야. 뭐? 최고차의 개수는 오른쪽 끝을 봤을 때 올라가면 양수, 내려가면 음수입니다라고 외워두세요. 알았죠? 모든 다항함수 다. 그 다음에 C는 쉽지. C는 보통 언제의 값이거든. X가 사라졌을 때의 값으로서 너희들은 상수항은 Y절편 이렇게 또 외워서 하는 셈이란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고등수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C만 남기고 싶다는 말은 앞에 거 다 없애고 싶지. X에 0을 넣으란 얘기야. 그래야 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절편? Y절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네. C는 양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 축과 관련된 B가 있는데 너네 이 말 기억나니? 좌동우위? 모르나?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는 좌동우위 또는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으면 똑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란 얘기야. 좌, 동, 우, 이 다를 이자. 뭐가?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다릅니다. 뭐가 달라? 부호가 다릅니다. 뭐랑? 최고차의 개수랑. 그래서 B는 음수 뭐 이딴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 근데 왜 그런지 이해는 하고 가자. 축방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양수인데 오른쪽에 있으면 있잖아.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a의 부호와 반대가 되어줘야 그래야 양수가 나옵니다. 알았죠? 뭐 이런 표현이야.
축방을 가지고 계산했다라고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근데 나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할 거야. 잘 봐요. 좌동 우위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축방 볼 필요 없는 B의 부호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잘 외워둬. 너희들이 B의 부호를 찾아갈 때 뭐를 알고 있으면 사실 좀 되게 편하냐면, 이게 C는 상수항이지, 상수항. 상수항은 y절편 F0 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한 거고 결론만 외우면 돼, 얘들아. 과정은 어차피 몰라. 미분이 들어가는 건데 미분이 뭔지 모르잖아. 그냥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만 해줄게.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주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2ax 더하기 b가 나오면서 그 b가 상수항의 역할을 하게 돼. 그럼 미분 계수 미쳤나봐. 자, 아무튼 b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미분해서 얻은 f'이라는 함수에서의 상수항이고, 상수항 결국 x는 0이라는 의미거든. 그럼 미분을 한 f'x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f'x의 의미를 너네가 기억을 하시면 편해요. 얘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잘 이제 외워두세요. 뭐라고 하냐면 1차 항의 개수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 끝. 그래서 0인 점에서 접하도록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네, b는 음수 하고 끝을 내시면 좋아요. 알았죠? 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A, B, C의 부호 찾기는 중학교 거라서 왜 이게 B가 음수야? 안 물어봅니다. 고등수학에서는. 그냥 B의 부호 찾아. 그걸 가지고 뭔가 딴 걸 더 푸세요. 뭐 판별식을 풀라던가 하겠지. 그런 것처럼 B의 부호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자. 1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어떻게 찾는다고? 1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0인 점, x는 0일 때, 즉 y절편이야. y절편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있다고 치자. 방금이랑 똑같이 그릴게. 여기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a의 부호는 올라가네. a는 양수. c의 부호는 y절편이네. c는 양수. b의 부호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네. 음수.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어?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럼 하나 더 해봐야지. 요런 게 있다고 쳐보자. 요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역시 똑같은 식이라 칠게. A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양수. C는 어떻게 돼요? Y절편이 내려와 있네. 음수. B는 뭐예요? 1차의 개수니까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 음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된다고. 알았지?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 자꾸 하는데, 자, 뭐 요 단계 있다고 쳐볼게요. 요런 게 있다고 쳐보자. 요런 거. A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죠? 할 수 있겠지 이제? 올라갑니다. 양수. 속으로 지금 하고 있죠? B는 뭐예요? 이 점에서 Y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요. 양수. C는 뭐예요? Y절편 그 자체의 부호네요. 양수. 졸라 쉽지.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좌동, 우위 뭐 이딴 소리 안 해도 돼요. 알았죠? 나중에 헷갈려. 어씨, 왼쪽에 있을 때 같은 거였나? 오른쪽에 있을 때 같은 거였나? 뭐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외우라는 게 좌동, 우위, 좌동, 우위, 좌동, 우위 막 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가르치시나 모르겠다. 학교 쌤들마다 달라서. 학원 쌤들마다 달라. 그거 말고는 6단에서 빌려올 게 없어. 7단은 바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이쯤 하면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도 없네. 쉽다. 없으면 뭐 나 혼자 뭐 지랄 하는 거죠. 2차 함수 갈게요. 자, 그러면 방금 이 6단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라는 놈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된 거다.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 그릴 줄 알게 된 상태로 지금 현재 돌아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쌤에서 굳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유는 뭐겠어? 친절하잖아. 너들 까먹었지? 또 까먹었지? 다시 한번 알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2차 함수를 활용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 파트는 완전히 싸그리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설명합니다. 고등수학을 있잖아. 수학상을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단원인 on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걸로 치면 다른 단어이 더 어려운데 중요도로 따지면 on이 가장 중요합니다. on을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봐. 자, 여기로 갈까? 왼쪽은 좀 문제나 이런 것들만 좀 보자. 뭐냐면 나는 이름을 뭐라 붙여주냐면 자,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오늘 하지 않는 콤마로 가자. 부등식의 관계라고 하는 파트예요. 이게 비단 2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원들에서도 항상 나옵니다. 수학 하러 넘어가면 유리무리에서 나오고요. 수학 1으로 가면 똑같은 거 지수록으로 나오고요. 삼각으로 나오고요. 수학 2로 가면은 3차와 4차로 넘어갑니다.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초월함수라는 녀석으로 넘어가서 초월함수와 초월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고등수학 3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힐 파트야. 이거 하나만 잘하고 있어도 있잖아. 진짜 그 파트들이 한 난이도 자체가 체감상 난이도가 한 절반은 너무 오바다. 그치? 공식이 많으니까. 절반은 오바고 공식을 외웠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면 진짜 절반쯤인데 뭐 한 20%, 30%, 30% 정도로 체감 난이도는 내려갑니다. 이걸 알고 그냥 냅다 푸는 것과 알고 푸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자, 다 펜 내려놓고 필기 시간 좀 이따 따로 줄게요. 그때 필기하도록 하고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단원들 수학 상부터 수학 하 1, 2, 3가 아니라 미적분까지 넘어가면서 모든 과목들이 다 이 순서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뭐? 함수를 그릴 줄 압니다. 함수를 그릴 줄 알다 보니까 두 함수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녀석의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럼 너희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 말은 들어봤을 거야.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건데, 자, 잠깐 가볍게 들어봐. 수학상을 다 선행을 맞춰서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딴 얘기 좀 해주고 오면 함수가 뭐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전에. 함수와 방정식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주면 함수는 방정식의 일종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거기서 근을 찾을 수 있는 거 또는 x에 대한 식이잖아. 근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방정식 중에 너네 연립을 배우고 나면 부정방정식 이딴 게 들어가거든요. 부정방정식 안 했을 거야 아마 대부분. 근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문자 xy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이라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이제 부정 정할 수 없다. 해가 너무 많은 경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딱 하나 있는 그런 경우의 방정식을 전부 다 부정방정식을 불러줍니다. 이거 넘겨주면 함수야. 그래서 함수는 전부 다 부정방정식 일종이에요. xy에 대한 식을 보고 있어. 그 녀석을 뭐 하래? 교점을 구하래.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하래? 동시에 만족하는 점. 부정방정식을 근들을 다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놓은 걸 우리가 점이라고 부르거든. 만나는 점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뭐 공통해를 찾으라는 거라서 연립을 하세요라는 내용이 되고 그 연립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y는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등식법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연립을 다 배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까지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어찌됐건 결론은 뭐다? 함수 두 개를 가지고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뭘 하게 됩니다? 연립이란 걸 하게 됩니다. 연립이란 걸 하게 되면 는 둘이 같다라고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결론은 fx는 gx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쪽으로 넘겨서 이항시켜 주게 되면 fx-gx는 0이라는 식을 만나게 됩니다. x에 대한 식으로 쫙 좌변은 표현되어 있고 우변에는 는 0밖에 없어요.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죠?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번 개념 설명을 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얻은 식입니다 라는 게 그게 바로 방정식이에요. 다시
함수와 방정식은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정리해 놓은 식을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럼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누구를 찾게 되겠지? 식은 x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정확하게는 교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x값이 나온다. 즉 교점의 뭐가 나오겠네? x 좌표가 나오게 되겠고, 그 교점의 x 좌표라는 말은 누구랑 똑같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과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if 몇 차이다? 2차이다. 어머. 만약에 이 방정식이 몇 차다? 2차 방정식이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배워왔던 2차 방정식에서의 누구 근해 공식 뭐 인수분해 등등등을 쓰면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함수를 그릴 줄 아니까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원래는 이건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배워놨다. 그렇지? 2차 방정식을 풀었던 도구들 누구?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녀석은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또는 근의 공식을 쓴다던가 또는 근을 찾아주세요는 몰라도 인수분해가 안 돼도 또는 근의 공식 쓰기 귀찮아도 어떤 거? 근의 개수 정도는 또는 근의 종류,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실근 허근입니다. 개수나 종류를 파악하세요 라고 하면은 판별식을 가지고 그리고 근을 가지고 식 완성할 수 있겠어? 근과 개수의 관계. 정확하게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걸 먼저 쓸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던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던가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럼 뭘 쓰는 거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뭐 요딴 거는 거의 볼 일은 없었지만 혈내근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막 나와요. 그럼 다시 질문. 그럼 함수에 대해서도 이 녀석을 사용하려고 할 수 있겠네. 네, 이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오늘 하지 않는 부등식과의 위치 관계도 결국 부등식과의 관계도 결국 함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함수에서 부등식으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지웠다. 빔. 켜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지금 자 문제를 한번 봐봐. 그 결론이 뭐냐면 되게 쉬운 결론은 되게 쉬운 거다. 이 흐름을 기억을 하라는 거는 사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돼야 나와요. 요 얘기는 알았죠?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건데 A씨 되게 안 나오네 이거. 몇 번이야? 유형 문제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53번으로 갑시다. 뭐예요? 두 함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보이나? 2차 함수라는 녀석과 저거 필기는 좀 이따가 줄 거야. 아직 쓰지 마. 2차 함수와 x축도 사실은 y는 0이라는 함수입니다. 알았죠? y는 0이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자, 여기로 넘어가 보자. 분명히 여기도 2차 함수와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두 함수에 대해서 연립을 했는데 2차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걸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방정식에서 얘기고 그럼 문제 자체에서 함수로는 뭐라 물어봐요? 만약에 너희들한테 교점을 직접 구하라고 물어본다.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x좌표를 찾아서 대입해서 y좌표를 찾아야겠지.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x좌표가 곧 실근이라 그랬거든. 아, 근을 찾아주세요네.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 내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얘기가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근이 곧 교점이니까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네. 네, 맞아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판별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물론 교점의 존재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무언가가 근과 개수의 관계랑 연결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비밀리에 묻혀놓을게.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읽어가보자. 갑니다.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나는 점, 교점의 존재 여부의 판별식 해도 되고 또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연계라는 얘기거든. 교점과 똑같은 말,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인데 교점과 똑같은 말, 실근이 연계라는 얘기야. 어머! 실근이 없어! 그 말은 뭐야?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 지금은 천천히 갈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 x축이라는 함수가 둘이 만나는 점, 교점이 없다라고 하면 둘이 연립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해서 이 녀석엔 실근이 없다라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뭘로 넘어가야 되겠네? 판별식으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1-k가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되면 됩니다. k는 뭐가 돼요? 1보다 커지세요.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때 배워왔던 그 선행 방법은 그냥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자. 판별식을 어디다가 함수에다 적용을 해보자.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 하면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응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너희가 해왔던 건 그냥 이거 보면 x축과 만나는 거다 라고 하면은 는0이라 잡아. 는0을 잡아서 판별식이 없지. 0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나도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응용되는 문제들을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55번 문제 당신들이 한번 풀어주시고요. 아니야, 57번 가자. 57번 풀어주세요. 하나 풀으세요. 2차 함수가 x축과 뭐야? 두 함수가 2차 함수라는 함수와 x축이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들이 두 개가 되세요. 오케이. 판별식. 맞죠? 할 수 있겠지. 일단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어느 함수와 또 다른 함수, 두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네. 그럼 뭐 해주세요? 둘이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x제곱 더하기 2에 k-3에 x 어디 갔니? x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9는 얘는 y는요. 그래서 y는 둘이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연립이거든. 는요. 그럼 이제 뭐야? 교점이 두 개?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두 개. 아, 그럼 뭐야? 실근의 개수? 아, 판별식. 그럼 뭐예요? 4분의 d. 4분의 d 외웠죠? k-3의 제곱. 바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심? 뭐가 되셈? 실근 두 개니까 양수. 사라져. 18 작다. 6k가. k는 3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그럼 이제 뭐 하래? 59번 같은 거. 59번 같은 거 보면 뭐 주어져 있어? 2차 함수와 x축 또 두 함수인데 교점의 x 좌표에 대한 걸 줬습니다. 맞죠? 좌표에 대한 걸 빡 주고 나서 a, b를 찾으래. 일단 뭐가 주어졌다. 아, 이거 쓰면 되겠네.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연습 많이 하고 나서 익숙해졌을 때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바로 들어가야지. 보자마자 근거계수관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연습 단계입니다. 천천히 갑시다. 함수와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 딱 등장했네. 연립하자. 그리고 연립을 했더니 교점의 좌표, 다른 말로 실근 x가 뭐뭐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또는 1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뭐 해주면 되겠어? 그 두 개 가지고 a, b를 찾아주세요. 어머! 근을 가지고 개수 찾아주세요. 근과 개수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너희들이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수능 공부를 하러 간다 치자. 영어 지문 등장하면 교과서에 외운 거 그대로 나온다? 그거는 내신이고, 영어 모의고사 수능을 본다 치면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해석을 해서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서 말 그대로 뭐 질문한 사람의 의도도 파악하고 뭐 기타 등등등 해석하는 것처럼 국어도 이제 비문학이라는 게 등장할 거고, 비문학은 너희들이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문학 문제는 어차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문학, 뭐 홍길동전이다 치면 홍길동전을 알고 있고 거기서 배경이 되는 걸 다 외운 상태로 푸는 거겠지만, 비문학은 글을 읽어나가면서 걔가 하고 싶은 말, 걔가 의도하는 말을 해석을 해나가는 거잖아. 물론 한글이다 보니까 영어에서 쓰는 해석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숫자를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만든 언어예요. 그 언어를 너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지가 문제에 나와 있어. 알았죠? 문제를 똑바로 읽어가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문제를 봐주세요. 고등수학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처럼 뭔가 외워서 외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걸 시험에 봤던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거나 그 방법이 너무 손에 익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등수학 공부 방법이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 겁니다. 알았죠? 계속 갈게요. 63번 문제 가볼게요.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아쉽겠다. 별 얘기는 아닌데. 자, 63번 갑니다. 일단 뭐 해줍시다. 어이구야.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x축이 있어요.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딱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연립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치? 알았죠?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럼 수학상 기본적인 1학년 수학 때는 일단 연립하고 시작합시다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그럼 얘는 y는 0이니까 연립을 하고 나면 뭐야? 는 0만 붙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왜 이제 는 0이 붙는지 알겠지? y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이해하는 거는 사실 연립 방정식을 하고 나서 등치법이 나오고 나면 그때 더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일단 계속 갈게요. 그러나서 교점이 등장했고 교점 사이에 거리가 등장했는데 요거 교점 사이의 거리가 뭐랑 관련된 건지 알겠어 얘들아? 이게 그림을 이제 처음 그려보는 것 같은데 이 참수 x축의 교점은 이겁니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0, 베타, 0이라 해보면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베타면서 알파. 얘들아 저기로 들어가 보자. 뭐가 보여?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가 보여? 그게 이거예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등장을 하잖아. 물어보잖아. 그거는 안 시켜도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결시켜야 되는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근을 줄게 계수 찾아봐. 이것도 근과 계수지만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야? A냐? A네.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절대값 붙여놓을게. 그게 10. 됐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됐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가 됐습니다. 100은 이거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16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돼요. 4a 되었나요? 4a는 빠밤 마이너스 84.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1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차함수와 x축, 이차함수와 x축. 여기서는 지금 이차함수와 x축만 계속 예를 들고 있었는데 2차와 x축만 있으면 땡큐지. 근데 그게 쉽냐? 아니 그게 다겠냐? 당연히 아니지. 2차와 1차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2차와 2차도 나옵니다. 물론 수학상에서는. 수학상을 넘어가면 3차와 2차도 나오고 3차와 3차도 나오고 개똥이에요. 그게 수2입니다. 지수와 다항함수도 나와요. 그게 언제예요? 수1이에요. 오케이? 곧 하러 갈 건데. 자, 아무튼 2차와 1차 같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결국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나는 지금 X축이라서 독특하게 뭔가 설명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수학상에서 수학상을 처음 배워올 때 그때나 자꾸 X축이랑 어쩌고저쩌고 직선이랑 어쩌고저쩌고 이런 유형을 읽어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냥 두 함수야. 똑같아. 알았지? 그냥 함수가 좀 더 심플하냐 좀 덜 심플하냐 이거예요. 곡선, 뭐 2차 함수다 그치? 2차 함수와 직선, 1차 함수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개수에 대한 얘기가 딱 등장했네. 어머, 교점에 대한 얘기다 그치? 둘이 뭐 해주자? 연립해주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kx고요. 그러나서 그냥 이항을 시켜주세요. 그럼 뭐야? x제곱 마이너스의 1 더하기 k의 x 더하기 1이 0입니다가 나오고 여기서의 교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의 실근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데 지금은 개수가 한 개예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예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뭐 하시면 돼? 판별식으로 가지면 끝나겠다 그치? D 얼마예요? 정리합니다. k제곱 더하기 2k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실근 하나 중근이다 그치?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2개인데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둘이 같아졌어요. 이게 하나거든.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2개인데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둘이 같아졌어요. 이게 하나거든.
됐죠? 갑니다. K제곱 2K 3 1, 3 막 K는 뭡니다?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오는데 양수 K 1이 답이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어떻게 푸는 게 정확하게 푸는 건지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보냐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자, 69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유형의 문제들 막 66번, 70번 별표 치는 거 당연히 이게 중요해. 근데 69번은 너희들이 조금 생소한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너희들이 중학교 때 직선의 평행, 수직 배웠거든? 수직이 뭐야?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 나왔는데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빡 바로 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수직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수직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왜 곱이 마이너스 1인지는 혹시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증명했었을 텐데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얘 기울기가 y는 mx라고 생각을 해봐. 얘는 y는 nx라고 m'x라고 생각을 해봐. 둘이 수직이래.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얘 기울기가 뭐예요? 1분의 m. 여기를 1이라 잡으면 얘가 m이거든. 얘 기울기 뭐예요? 1분의 m'. 얘가 m'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가 m'이 아니라 기울기는 m' 음수니까 길이는 음수 마이너스 붙여줘야겠다. 그렇지? 그러다면 뭐가 보여?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보여? 1 제곱은 m 곱하기 마이너스 m'.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래서 m'n' 마이너스 1이네.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증명 방법인데 중학교 때 어떻게 증명하나 모르겠다. 예, 고등학교 때 하는 증명 방법인데 이거 고등학교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중학교 꼭 했지? 이거 했겠지. 아무튼 수직과 평행이 나온다. 당연히 기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행 나왔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세요.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직선이고 이 직선, 내가 찾고 싶은 이 직선은 어떤 일이 있니? 두 함수가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 다른 말로 교점이 하나이다. 자, 정확하게는 접한다라는 말이 교점이 하나는 아니야. 알았지?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데 접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이거 만나고 나서 지네들끼리 서로 갈 길 가는 거, 그걸 접한다라고 합니다. 오던 방향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어. 만났어. 만나자마자 직후에 뭐? 다시 원래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뚫고 지나가는 것도 만난 거 하나잖아. 근데 그건 접한다고 하지 않아요. 알았죠? 접하는 건 이거야. 어찌됐건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고 이거는 만나는 점 자체가 하나니까. 알았죠? 나중에 3차 함수 나오면 이렇게 팍 얘기 됐을 때 이거 접하지. 근데 만난 점 두 개예요. 점의 개수를 하나다라는 거를 접한다로 대체하는 건 아니야. 그건 2차와 직선에서의 얘기. 알았지? 이건 상식이야. 아무튼 지금 2차와 직선이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인데 직선에 대한 정보 하나를 더 평행이라는 말로 주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찾아달라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상수항 몰라요? k로 가자. 뭐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뭐 하는데 연립하면 되거든. 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줬으니까. 이해됐죠? 그럼 이제 뭐 합시다? 넘어갑시다. 머리 아프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이고요. 이게 뭐가 되시용? 실근이 하나가 되시용.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 무슨 근? 중근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으로 합니다. 짝수 공식. 4-k-3이 되고 얘가 0 되면 되겠네. k는 얼마예요? 1. 끝. 그러면 직반을 찾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근데 69번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중요하다 그랬지? 이거 나중에 최대 최소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곧 활용해야 될 상황이니까 잘 기억해둬. 뭐? 2차 함수와 이놈과 평행한 직선 중 접하는 거 찾기. 어떻게 푸는 건지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다음 장 갑니다. 자, 쉬었다 할까? 교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까? 다 하지. 쉬었다 하자. 그래. 오랜만에 좀 일찍 쉬기도 해야지. 자, 지금이 13분입니다. 15분이라 치고 5시 30분에 시작할게요.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갑시다. 뭔 얘기가 나가니? 아니, 교점. 자, 가자. 뭐야? 함수의 그래프 봐. 직선도 함수다, 그치? 1차 함수. 함수와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 등장했네. 뭐 해야 돼? 연립합니다. 맞죠? 액션 마이너스 1은 ax 플러스 b. 연립을 했습니다. 아, 마이크 켰나? 둘이 연립했어. 그래서 만난 점이 PQ래. 어머! 근데 교점의 x좌표를 하나를 줬어. 자, 그럼 뭘 준 거야?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실근을 하나 준 거다, 그렇지? 무슨 근이 등장했어? 무리근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혈내근 아니지? 혈내근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뭐 봐? 개수 봐. 자, 다시 무리근이 등장했다. 그럼 뭘 봐? 개수 봐. 허근이 등장했다. 이거는 사실 함수에서는 허근 등장하면 안 되는데 그냥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방정식에서 허근 등장했다. 허근 하나 줬다. 하나 줬으면 뭐 봐? 개수 봐. 개수가 실수인지. 무리근이 등장했다. 뭐 봐? 개수 봐. 개수가 유리수인지. 그러면 유리수네 다른 근이 나와요. 혈내근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두 근을 알고 있네.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2x. 두 근의 합 2. 그래서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됐죠? A, B 찾았습니다. A는 얼마예요? 2야. B는 얼마예요? 1이야. 둘이 더하세요. 3이야. 다음에 몇 번? 3번. 됐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얘들아 이제 고기 들어봐. 이거는 문제 눈으로 확인만 하고 가자. 77번. 에이, 이건 너무 쉽다. 그치? 누가 봐도 근과 계수의 관계인 것 같으니까 패스. 78번 얘들아. 뭐야? 무슨 문제겠어? 2차 방정식 직선.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 근데 연립을 하고 나면 방정식이 만들면 되는데 그 연립하고 나서 이 방정식을 보고 뭐 해야 돼? 교점 사이 거리 근과 계수. 넘어갈 수 있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 이후 내용은 집에서 풀어보세요. 기본적인 x축 가지고는 했기 때문에 직선과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써주기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지 좀 확인을 좀 해볼게 내가. 자, 그러면 80번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80번을 넘어가면 뭐냐면 사실 이거는 지금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건데 항상 있잖아. 너네가 수학 상은 조금 다르다. 수학 하부터 시작할게. 원래 그래서 순서가 뭐겠어? 함수를 배웁니다. 함수를 배운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압니다. 그러다면 방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나면 사실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 최대 최소 반드시 찾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활용해보고 부등식으로 활용해봅니다. 수학하예요. 무슨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쫙 설명한 다음에 최대 최소 쫙 구한 다음에 방부등식 교점이나 이런 걸로 찾으러 갑니다. 근데 유리무리에서는 방부등식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수1으로 갑니다. 수1으로 가면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로 갑니다. 거기서 그래프를 배워요.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뭐해요? 역시 최대 최소를 배워요. 최대 최소 하고 나면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방부등식으로 활용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 방부등식은 그래프를 응용하는 내용은 좀 적어요. 근데 방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어요. 수투로 넘어갑니다. 수투는 극한, 연속, 미분 이런 걸 막 하는데 그놈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다?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3차, 4차 함수가 메인입니다. 3차, 4차 함수를 가지고 뭐해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거는 한 중반부 넘어가서 도항성 활용 2번에서 배우는 건데 할 줄 아니까 최대 최소를 하러 가. 오케이? 그러나서 할 줄 아니까 방부등식으로 활용하러 갑니다. 똑같아요. 미적으로 넘어가 보자.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방금 했던 저 지수 로그 삼각 함수를 이제는 뭐 하러 간다? 훨씬 더 복잡하게 합성을 하고 훨씬 더 복잡한 함수를 미분을 하러 갑니다. 미분을 하고 나면 뭐 할 줄 알거든? 역시 그래프 그릴 줄 알거든.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 하러 갑니다. 무슨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 함수로 부르는데요. 초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최대 최소를 합니다. 최대 최소 하고 나면 뭐하게? 방부등식 합니다. 얘들아, 저 내용 계속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 하나 딱 나왔다면 100% 그 2차로도 넘어갑니다. 지금껏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흐름 자체를 안 잡아놓으면은 여기서 굉장히 헤매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2차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해봤는데 어찌됐건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뭐 해야 돼? 최대 최소를 해야 돼. 근데 사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상에서도 방금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좀 많이 뒤죽박죽 되어 있긴 해요. 했던 걸 다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설명하기 좋은 녀석부터 쭉 설명하는 건데 어찌됐건 결론은 뭐다?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 찾아봐. 그 말은 얘들아 다시 한번 질문. 그래프 그릴 줄 안다. 그러면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야. 그 말은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 그래프 그리라는 말이잖아. 자, 나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 상, 수학 하, 수학 원, 수학 투, 미적분 항상 똑같은 말 해줄 겁니다. 얘들아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래.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세요. 다시 한번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주세요. 다시 한번 최대와 최소를 물어본다. 함수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뭐라고?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반드시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물론 같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작업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하면서 얘기를 할게.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을 가져요. 얘들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다.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볼록. 그럼 뭐야?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준 겁니다. 몇 콤마 몇? a, b를 구해주세요. 꼭지점의 좌표 구하기. 2로 묶어서 x제곱에 더하기 2x로 가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줘야 돼? 너희들은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라고 해서 꼭지점 구하는 걸 배웠을 거야. 또는 축의 방정식을 연한 애들도 있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애들은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하던 방식 써주세요. 알았죠? 나는 어떻게 가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2라고 만들어져 있으면 2로 묶어줍니다. 그럼 남은 게 x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고 거기서 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는 거는 중딩 거라면 우리는 어차피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상수항을 5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뒤에 상수항이 안 맞지. 지금 상수항이 2밖에 안 돼. 원래 상수항은 5였거든. 그래서 3이 더 필요하네 라고 끝을 내는 게 내가 하는 방식이에요. 꼭지 좌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3.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3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최대 최소다.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는 축방이나 뭐 꼭지점이나 이런 걸 찾으러 가는 건데 무조건 꼭지점을 잡혀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그래프 그리자고. 왜? 어차피 이거 학교 시험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다시 마지막 뭐라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다.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2번으로 갑니다. 2차 함수가 최대를 갖는다. 얘들아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 마이너스 1인데 최대를 갖는데 그것도 역시 언제 발생하겠어? 꼭지점에서 발생하겠지. 꼭지점의 좌표를 1,1로 준 겁니다. 어머나! 꼭지점의 좌표를 1,1로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식을 변형하고 있으면 바보죠. 뭐 해주시면 돼? y는 최고차의 계수만 딱 빌려와서 x-1의 제곱 더하기 1로 간 다음에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수항은 사라졌어. 그래서 a는 얼마? b는 얼마? 답은 얼마?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꼭지점 모르는 사람 손? 모르면은 물어보세요. 다시 알려줄게요. 일부러 지금은 꼭 지금 모르는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못하기 때문에 안다는 전제로 풀고 있는 건데 모르면 얘기하세요. 모르면 또 설명해줘야 되니까. 애들이 꼭지점 잡혀 막 찾고 나서면은 애들이 표정이 있어. 가만히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 그런 표정을 딱 봤다 하면 내가 뭐 해야 돼? 빨리 설명해줘야지. 지금 표정을 못 보고 있어서. 알았지? 뭐 갑니다.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최대 최소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근데 그래프 그려봐야 어차피 어디거든? 꼭지점이거든. 근데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학교 시험은 그게 아니라고. 자, 학교 시험은 뭐다? 89번 같은 건데 89번 어떻게 돼 있어?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보다 범위가 주어졌을 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꼭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아닌지는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래프 그리자. 이차 함수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래프 그리라자.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를 최대 최소를 그릴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합니다. 즉 X축, Y축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냥 그래프만 딱 그려주면 돼. X축, Y축 다 필요 없고 뭐 해주세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네.
뿅 양수. 그리고 이차함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함수입니다. 뭐 대칭이라는 엄청난 특징을 갖는 함수야. 그래서 대칭축을 반드시 표현을 하게 돼 있죠. 대칭축 정도는 찾을 줄 알죠? x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거 바로바로 어떻게 찾냐면 나는 항상 2차항과 1차항을 보고 유추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그 뒤에 뭐 하면 되거든? 맞춰주면 되거든. 이게 내가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x는 1일 때가 축이야 또는 꼭지점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거든. 범위를 표현해보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낮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인데 축을 기준으로 간격 제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3배, 1배, 2배, 1배 이걸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멀다, 가깝다 정도는 과장을 해서라도 좀 표현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차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함수의 최대 최소는 y좌표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걸 나는 눈으로 보고 있고 최소값은 여기 축에서 또는 꼭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얼마 나와? 4 더하기 4 마이너스 2라서 얼마? 6 나와요. 최소값은요 1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지만 이건 없었다 치면 1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둘이 빼주세요. 답은 얼마예요? 9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왜 자꾸 그래프 그리자라고 하는지 알겠어? 우리는 이제 범위가 등장을 할 거라서 그래요. 범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눈으로 보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93번 문제 같은 것도 원래 풀어주면 참 좋은데 풀어볼까? 93번 풀어볼까? 자, 뭐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이건 내가 풀게. 풀리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한번 그냥 내가 풀게요.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따라오는 거 정도는 좋아요. 항상 내 귀를 열어놓고 풀어주세요. 자, 가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야. 그럼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띠용. 그리고 3으로 묶었다 치면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나?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게. 그러면 뒤에 뭐가 붙을지 몰라도 축은 일단 어디서 발생할 게 뻔해? 1에서 발생할 게 뻔하거든. 그러면 이제 범위만 표현을 해주세요. 0부터 3까지. 0이 멀어, 3이 멀어. 0보다는 3이 더 멀리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 하세요? 눈으로 보면서 읽어주면 돼. 훨씬 멀리 그렸다 보니까 3일 때가 멀리 더 가 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갔을 거야. 최대값 얼마예요? 4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축에서 발생합니다. 최소값 얼마예요? 구하세요.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1을 넣고 싶은데 함수가 완성이 안 돼 있어. 그걸 어디서? 최대값에서 찾아오라는 얘기였겠네. 집어넣자. x에 3 넣어봐. 뭐 나와? 여기다 넣습니다. 27-18 k k 더하기 9 근데 그게 4 k는 얼마? 마이너스 5 아이씨. 그럼 최소값 구하자. 뭐야? 뭐야? 1 넣는 거다, 그치? 마 8? 이렇게 나와. 됐죠? 이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1번. 단천한 거. 그러고 나면 사실 이거 어려운 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데 있잖아. 뭐부터 하고 오지? 고민된다. 97번부터 갈게. 얘들아 97번 갑니다. 97번 문제 이 유형 자체를 좀 별표 쳐놔주세요. 유형 몇 번이야? 7번이야. 이거 우리 곱셈 공식 할 때부터 했던 얘기다, 그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 할 때부터 했던 얘기다, 그치? 뭘? 똑같은 식이 반복되네? 뭐 해주셈? 치환해주셈. 치환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난 치환을 두자라고 렛으로 씁니다. 보통 렛 두자. 누구를? x제곱 더하기 4x라는 녀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대문자 x로 두자. 오케이.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녀석이 뭘 찾아주셈? 최소값을 찾아주셈.
그럼 너희들이 최소값 찾으러 가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결국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방금 유형 2개 풀어보니까 알겠냐? 범위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 근데 우리 대문자 x의 범위가 있냐 없냐? 아니 당연히 문제 처음에는 안 주어지지. 대문자 x는 내가 쓴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새로운 문자로 바뀔 때는 반드시 그 대문자 x의 뭘 찾아주세요?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지고, 그게 만약에 답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서술형이었을 때 범위 안 썼다. 그러면 감점 요소가 꽤 크게 작용합니다. 더워. 알았죠? 새로운 문자를 썼다? 범위를 구해주세요. 다시 뭐라고? 새로운 문자를 썼다? 범위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상식으로 기억해놔. 범위를 구해주셈 이라는 말은 최대 최소를 구하셈 이라는 말이랑 똑같아. 자, 다시 뭐라고? 대문자 x의 범위를 구해주셈 이라는 말은 대문자 x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셈. 그래서 이 스몰 x에 대한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갑니다. 그림 그려봐. 이거다, 그렇지? 스몰 x의 범위가 없습니다. 스몰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모든 x들. 그러면 대문자 y는 모든 y냐? 아니지. 여기서 시작해서 그 위의 값들만 아니, 대문자 x, 대문자 x, 대문자 x, 대문자 x, 대문자 x, 대문자 x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주세요. 얼마예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입니다. 아, 대문자 x는 뭐다? 대문자 x는 뭐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지우고 갑니다. 그래서 중간을 잠깐 띄우고 갈게. 자, 치환을 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거?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 마이너스 5란 녀석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문자 x의 범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문제 풀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대문자 x의 범위를 찾으러 거꾸로 돌아가 보자. 대문자 x의 범위를 찾는다는 말은 대문자 x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는 거고, 그래서 대문자 x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 이거 식을 살짝 좌변으로 바꿔서 쓸게요. 대문자 x가 뭐야? x제곱 더하기 4x였어. 그 녀석의 범위를 찾으러 가자. 또는 최대 최소를 가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데 축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간략하게 옆에다가 표현만 한번 해주면, 가로축은 현재 스몰 x축이고요. 세로축은 현재 대문자 x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또로로로로 표현을 해주면 얘는 스몰 x가 마이너스인 거고, 그때 나오는 요 값이 최소값의 x입니다. 등장을 한다, 넣었다, 얼마 나와? 아까 마이너스 4 나온다 그랬지? 아, 그래서 대문자 x의 최소값만 존재합니다. 최소값만 존재한다는 거는 그 외 나머지 값들은 크기만 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대문자 x의 범위를 요거를 빌려와가지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고 나서 그 녀석의 최소를 다시 한번 찾으러 가는데요. 이때 1이라고 제발 쓰지 말아주세요. 누가 1이다? x는 1이다. 이걸 왜 쓰는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어찌됐건 1 쓰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렇지? 마이너스 4 어디 있어? 왼쪽 어딘가 있겠지. 축보다는 왼쪽 어딘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네. 최소값은 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넣어줍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97번. 그럼 내가 아까 뭐에다가 반드시 강조를 했었냐면 요거. 너희들이 범위 찾을 때 아니. 두 번째 함수를 그릴 때 요거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도 물어보거든. 97번 말고 다른 문제 보세요. 없어요. 미안해.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x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대문자 x는 1이라고 안 하고 그냥 1 해놓으면 있잖아. 1일 때 발생한다. 1. 이렇게 개똥같이 풀거든. 이해됐어? 근데 실제 x가 1이 아니잖아. 대문자 x가 1이 아니잖아. 소문자 x가 1이 아니잖아.
소문자 x는 몰라. 대문자 x가 1인 거지. 그래서 대문자 x가 1이 되도록 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묻는 이유가 있어. 뭐 막 두 개씩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안 물어보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그때 x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표현하세요. 알았죠? 축방 그릴 때 x는 2, x는 3, x는 1과 같이 해줘야지 그냥 1, 그냥 2, 그냥 3 같은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치환형 문제에서는요. 알았죠? 자, 요 문제 다시 한번 범위란다. 다시 한번 이 문제 풀이 좀 잘 써두도록 하고요. 다 푼 사람들은 몇 번을 풀어보냐면 99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x의 범위가 스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요. 근데 그 함수 자체가 어때?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다 같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할래. 그럼 치환을 하고 나면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어머 하고 나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네. 2차식의 최대 최소뿐만 아니라 모든 다항식의 최대 최소는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범위가 있냐 없냐가 또는 어떻게 주어졌느냐가 따라 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대문자 x라는 녀석의 범위고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은 좀 옛날 거잖아. 거기는 막 촌스럽게 이런 말 하고 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뭐 이딴 말을 하고 있어. 되게 공감도 안 가는 그런 말 하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대문자 x의 범위를 아무튼 구하자 라고 시작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어찌됐건 지금 대문자 x의 범위를 빵 구하고 싶은데 대문자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가 되고 대문자 x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노란색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머! 이것도 2차식이네. 그럼 뭐야? 저 범위가 거기에 관여하겠지. 갑니다. 뭐하러 갑니다? 그리러 가야죠. x는 1이에요. x는 1, x 이거 표현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 어디야? 마이너스부터 1까지. 최대, 최소. 됐죠? 최대 마이너스 1 빵 넣어줍니다. 얼마예요? 6이냐? 축이래. 최소 1일 얼마야? 2냐? 그게 바로 대문자 x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6과 2라는 얘기는 범위 자체가 6과 2 사이라는 얘기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범위를 보고 이제 최대 최소를 다시 한번 찾으러 갑니다. 누구? 대문자 x에 대한 2차 함수. 그리고 2와 6을 표현을 해줘요. 어디에요? 둘 다 오른쪽이네. 2, 6. 최대는 6에서 발생, 최소는 2에서 발생.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6 넣어주세요. 어머. 36에서 12, 16, 20이네요. 2 넣어주세요.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최대 최소를 뭐하래? 합하래? 답은 16이겠네. 답은 2번.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려는 메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유형 2개 가볍게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좀 진행해보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10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최대 최소에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파트에서 쓰이는 문제야. 뭐냐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잠깐 시간 줄까? 스샷 찍을 사람은 스샷 찍으세요. 필요한 사람 되고. 이게 99번이거든. 얍. 스샷 찍으세요. 필요한 사람들은. 답은 아무튼 16이야, 16. 자, 넘어갑니다. 짠! 자, 그러면 100번에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최대 최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럼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유형 이름 보면 뭐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제일 최대 최소를 구하래. 뭐 해야 돼? 얘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돼. 뭐? 대입해야 돼, 대입. 그 말이에요. x가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씨 x 대신에 2-y를 넣는다. 정리하자. 이 녀석의 뭐 찾기? 최대치수 찾기. 그럼 지금은 y에 대한 범위 없다, 그치? y에 대한 범위 없네. 그럼 뭐 해주면 돼? 뭐 축에서 발생합니다. y는 1. 최소값 찾아주세요. 1 넣어주세요.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끝. 이게 다야. 알았지? 그럼 그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다 비슷하게 푸는 건데요. 102번은 별표 하나 쳐놔요. 주어져 있는 거 자체가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실수입니다. 범위 나옵니다. 알았죠? 100번, 101번은 범위가 없어. 근데 102번은 범위가 발생할 거야. 102번 별표 쳤지? 별표 옆에다가 범위라고 좀 써놔주세요. 어떻게 범위 나오는지는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보고 나서 질문이 나오면 그때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힌트는 그거야. 제곱, 제곱. 알았죠? 갑니다. 103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안 할 거야. 104번으로 갑니다. 얘도 안 할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문제는 105번 문제고 105번에 별표점 쳐놓으세요. 자, 숙제는 다음 장까지지? 거기까지인데 105번이 중요한 이유는 105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 105번 별표 치세요. 자, 내가 건너뛴 문제들은 뭐냐면 야, HT를 주고 나서 최고를 구하세요. 뭐야? H가 높이인데 높이의 최대값. 뭐야? 2차식의 최대값.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104번은 뭐야? 높이가 블라블라. 가장 높이. 가장 높은 게 뭐야? 높이의 최대값. 이 녀석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이, 그거는 내가 왜 설명을 해? 105번 같은 거, 뭐, 높이에 대한 식이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의 식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내가 설명해 줘야지. 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번 여기까지 너희들이 배우고 나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찾기. 어머, 다시 뭐라고? 최대값 찾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최대 최소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레의 길이라는 식이 2차식이 될 게 뻔해서 2차식의 최대 최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하를 하고 나면 산술기하도 나오고 수학 1을 하고 나면 또 뭐 나오고 수학 2를 하고 나면 뭐 나오고 계속 뭔가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 무언가가 등장을 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면 아니 도대체 그게 산술기한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지수록인지 알게 뭐야? 이 녀석의 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라고만 이해를 해두세요.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제발 이해를 하지 마세요. 알았죠? 둘레의 길이라는 녀석 그 함수의 식을 구해봐야겠네. 그게 역수의 합이야. 그럼 산술기하가 되는 거야. 그게 뭐 2차식이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되는 거야. 그게 둘레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로그에 대한 식이 나와. 그럼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지. 알았죠? 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이 문제 이거 둘레 어떻게 구하냐면 자, 그거는 이 문제의 그림 자체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 형태 비슷한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있을 수 있어. 어찌됐건 한쪽을 기준으로 찾아주세요. 몇 콤마 몇?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가로의 길이 2t라고 나옵니다. 세로의 길이는 y좌표 이용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y좌표가 3이면 그 3이 높이가 되고 t 플러스 1이면 t 플러스 1이 높이가 되고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그 y좌표 자체가 높이입니다. 왜? y좌표가 양수니까. 근데 얘는 지금 y좌표가 음수예요. 음수를 높이로 사용하면 되나? 아니요. 높이는 부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끝나. 둘레의 길이를 찾아보자. 룰레. 둘레는 뭐예요? 가로 2개, 2t 2개, 세로 2개, 세로 16-t제곱 2개. 그리고 이 녀석이 뭐 찾기? 최소값 찾기지? 최대값이네? 최대값 찾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자네들? 요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 반드시 정말 중요한 거 뭐 있다? 범위. 얘들아, 지금처럼 활용 문제에서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있잖아. 너희들이 자 다시 한번 간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2차 함수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다른 건 2차 뿐이니까 2차 함수라고 할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 녀석의 활용형 문제, 그림으로 도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먼저 뭘 잡아줍니다. 미지수를 잡아줍니다. 미지수를 설정을 해주는 방법은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문자, 어떤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식을 세워보세요. 식을 꽝 세워보면은 2차 식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그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의 뭘 찾아봐? 최대 치수를 찾아야 되는데 최대 치수 찾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를 구할 때 있잖아. 너희들이 좌표인지 길인지에 따라 달라져. 너희들이 좌표로 잡았다면 그 점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길이를 잡았다면 길이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용을 해주세요. 지금은 내가 좌표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좌표로 잡았으면 뭐 해달라 그랬어? 그 점의 위치. 우리가 잡은 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몇 사분면에 있어요? 3, 4분면에 미쳤나봐요. 4, 4분면에 있습니다. 4,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t의 좌표가 뭐? 음소가 되고 y 좌표도 뭐가 돼요? 음소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아줘도 되고 또는 0과 4 사이의 요가 바로 나옵니다. 요 사이로 움직이니까. 됐죠? 그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근데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았지. 3, 4분면을 착각한 것 같은데 얘가 4, 4분면이니까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니? 아무튼 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최대치의 계수가 음수 엎어지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었다 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축은 어디예요? 1이에요. 최대 최소를 찾기 전에 범위를 한번 펴내봅시다. 0부터 4까지예요. 0, 4.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합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1에서 발생합니다. 최대값 얼마야? 1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야? 3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알았어? 그 뒤에 있는 문제들, 활용형 문제들 전부 다 비슷한 방식의 문제들인데 질문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대한 집중해서 잘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일단 오늘 수업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 해줘야 되는 얘기가 일단 문과이과에 대한 얘기와 고등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잠깐 할 건데 이거 지워도 되겠니? 최대 치수의 활용 문제. 자, 수업 자체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그래서 110번까지라고 아까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일단 너희들이 각자 생각하는 문과와 이과, 지금 너희들 저 문과 갈 거예요, 저 이과 갈 거예요 라는 거 정환이랑 지혜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나머지 4명 너희들도 4명이 아닌가? 5명이지. 너희들도 지금 현재 제가 뭐 이과 갈 예정이에요, 문과 갈 예정이에요 라는 것 좀 쭉 써주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고민 중이면 고민 중이다 라고 써주세요. 알았죠? 또는 뭐 고민 중인데 이과에 가깝다, 이과로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줘봐. 준학이, 아영이, 나영이, 그리고 성우랑 경원이까지. 자, 문과이과를 선택을 하는 그 요령부터 얘기를 해줄게. 그냥 단순하게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진짜 단순하게 나 수학이 좋아서 이과 갈 거여도 있고 전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갈 거여도 있어. 수학은 뭐 그럭저럭 뭐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데 이과? 오케이. 뭐 수학은 이러나 저러나 모르겠는데 문과나 영어,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과목을 잘합니다. 언어류의 과목을 잘합니다. 그래서 난 문과 갈 거예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 나중에 국어 선생이 꿈이라서, 국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국어 선생이 꿈이라서, 또는 경제학과 가는 게 꿈이라서 문과 갈 거예요. 이런 좀 뚜렷한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문과이과가 결정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써줘봐. 지금 준하게 써준 것처럼 문과이과 고민 중이다, 뭐다 이런 거 좀 다 써줘봐. 알았죠? 근데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일단 특히 잘 들어봐. 또는 정한 사람들도 잘 들어봐. 암기 과목과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문과야 이과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 문과가 암기고 이해, 암기와 이해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암기와 이해라고 하면은 암기가 문과고 이해가 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있잖아. 암기와 이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바뀌어야 돼요. 왜? 그걸 다시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자, 암기를 잘하는 애들은 단순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 이과고 있잖아. 이해를 잘하는 애들이 이해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는 애들이 문과여야 해요. 알았죠?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이과 과목의 대표적인 예시, 좀 암기 많이 필요한 예시 뭐 있어? 생물 한번 예를 들어봐. 물론 수학도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생물 한번 예를 들어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 잘해요. 세포요. 이게 왜 세포야? 네모가 세포야? 약속이잖아. 외우는 거잖아. 이해가 돼? 이해 안 돼. 계속 가볼까?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땡그란 게 있어요. 이게 뭐야? 핵이야. 이게 왜 핵이야?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핵명령을 봤을 때 외워야지. 이렇게 생긴 게 뭐야?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니,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뭐, 이거는 뭐야? 뭐, 모르겠다. 까먹었다. 이건 뭐야? 뭐, 리보솜이에요. 리소좀이에요. 뭐, 외워요.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단순 암기는 이과입니다. 근데, 문과 과목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한국사 한번 예를 들어봐봐. 완전 새로운 접근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잘 봐. 문과 과목의 대표적인 예시 뭐 있어? 한국사를 예를 들어보자. 한국사. 한국사 전에도 내가 어디선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사를 예를 들어보면 선사시대 한번 잘 생각해봐. 어이? 선사시대. 저기 성우랑 홍성우 씨, 하나영 씨, 정하영 씨 문과니까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하는 걸 보니 졸고 있거나 한 건 아니지. 자, 잘 봐. 선사시대 한번 생각해봐. 고민 중이면 고민 중이라고 써보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자.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이해를 할 수 있어. 잘 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그건가요? 뭐 지배 계층인가요? 지배 사회인가요? 피지배 아니 뭐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계급 사회. 그래. 계급 사회인가요? 아닌가요?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외워봐. 이해를 해봐. 구석기 신석기는 얘들은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 이거 얘기했지. 정환아 막 얘기했지. 자, 청동기 시대는 계급 사회가 맞습니다. 왜요? 청동기 시대에는 드디어 뭐가 농기구가 발달함으로써 그래 여사건 하면서 했다 여집합.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가 발달을 하면서 계속 여기만 하면 여기만 고수라고 했잖아.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잉여재산이 발생을 했고요. 그 잉여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지배계층이 되었고 잉여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뭐 밥 좀 주세요 하면서 피지배계층이 되기 시작했어. 그거를 어떤 걸 가지고 집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집터를 보면 구석기 신석기에는 화구가 정중앙에 있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집터가 환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지배계층이 앉고 여기에 피지배계층이 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이해라는 걸 할 수 있어. 이게 문과야.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외운다.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외울 거 엄청 많지. 졸라 많지.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기만 한다. 그거는 문과가 아니에요.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외워주는 거야. 근데 이과 과목은 증명도 이해잖아요. 야, 증명을 통해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증명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 외우는 거는 쌩암기야. 근데 왜 우리가 수학은 이해 과목이잖아요. 라는 얘기를 해. 이해 과목은. 이해를 해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해서 외운 걸 가지고 이해를 통해서 응용을 하러 가는 게 그게 이과 과목이고 이해를 해서 뭘 했다면 암기를 했다면 암기를 가지고 외웠는지를 단순하게 확인을 하는 게 문과 과목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이해 과목,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해 잘하고 하는 것들은 문과가 가야 되고 암기 단순한 걸 잘하는 애들은 이과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단순하게 일단 외우는 거 잘한다? 이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나영이랑 아영이도 한번 얘기 좀 해줄래?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얘들아? 자, 뭐 아무튼 이런 걸로도 너희들이 문과이과를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니까 문과이과 너희들이 잘 한번 고민해봐. 미래의 꿈, 취업 잘 된다 그래서 이과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아셨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 뭐 잠깐 해주려고 그랬었고 문과이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외우는 거 잘해서 문과 갈 거야 라는 거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거 잘하는 거는 이과야. 알았어? 잘 좀 참고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보다 해줄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 수학 1, 2, 3 아니 수학 1, 2, 3가 왜 나와? 고1 때 배우는 수학은 고1 때 배우는 수학은 나영이 잘 모르겠어. 아영이는 그래 뭐 아무튼 고민을 해봐. 이 1학년 중에만 완료하면 되니까 알았지? 카톡을 보내셨나? 아니네. 자, 뭐 아무튼 계속 갈게요. 고1 때 배우는 과목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 얘기한다. 막 와부고 이런 데 빼고 고1 때 배우는 걸 수학 상이라고 합니다. 수학하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수학 상하 구분이 없지만 그냥 수학이지만 그냥 편의상 상하로 구분을 합니다. 맞죠? 수학 상과 수학 하는 사실 수능 과목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오늘 함수, 방정식, 분정식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앞으로의 기초 베이스가 될 과목들입니다. 근의 분리가 여기도 쓰이고 근의 분리가 저기도 쓰이고 이런 얘기를 해. 그다음 고2로 넘어가면 수원 수투인데 자 여기서 내가 수원 수투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고3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대부분 미적분, 이과는 미적분. 그리고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확통을 요새 문과들이 확통을 고3 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과는 이게 끝이냐? 아니요. 희한한 학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2학년 이때 확통을 싹 다 해서 확통과 그 다음에 뭐 미적분을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하도 같이 여기다가 기하를 섞어서 하는 학교. 확통을 여기서 하면 기하는 여기다 섞겠지. 이게 평내 이과가 보통 이렇고요. 판곡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여기다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기하를 섞습니다. 근데 심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하기도 하냐면 여기서 기하를 섞어요. 반대인가? 여기가 기하인가? 여기 맞아. 여기 기하를 섞어가지고 평내 이과랑 같이 들어졌어 고3이랑. 아무튼 여기 기하를 섞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섞어요? 확통을 섞어요. 그리고 미적분을 하면서 수원 수투를 복습하러 갑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심석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학교 뭐 있냐? 다상관원 태교한거는 나도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과목에 따라 다르고 그건 너희들이 이제 교과서 구매 목록을 보면 사실 알 수 있는데 뭐 2학년 앞두고 나도 한번 다시 알아볼게. 아무튼 이렇게 된다 치자. 여기서 미적분과 확통은 뺄게요. 수상하를 가지고 수원투를 만들러 가는데 자 수원이라는 과목은 예전 수원 수투라고 하면은 예전 비개정일 때랑 한번 생각해 볼게. 비개정 2009 개정 너희들이 2015 개정에서는 이름이 뭐가 됐냐면 예전 수원이 너희들은 수상입니다. 예전 수투가 요즘에 수하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미적원이라 불렀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은 수투예요. 미적분 2라고 불렀던 과목이 지금의 너희들의 미적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확통이라 불렀던 게 너희들의 확통 똑같아. 그때 당시 기백이라 불렀던 것 중에 공간 벡터 하나만 제외하고 기하로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비슷한데 뭐가 갑자기 없어. 수원이 없었는데 생겼어. 와 배우는 게 늘어났네가 아니라 수학 1에서는 지수로그라고 하는 거 있었지. 지수로그 수학 1에서의 일부분과 그리고 미적분 2에서의 일부분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를 수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부분이 하필이면 각각의 과목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를 가지고 와서 얘는 난이도가 많이 고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적분 1이란 과목은 거의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근데 일부 내용이 몇 개가 좀 빠져 있어. 살짝 빠져 있어. 그러면 수투는 훨씬 쉽네라고 하기보다는 미적 1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투란 과목 자체가 문과 수능에서의 킬러 문제를 만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역시 결론은 뭐다? 고난도입니다. 자, 그래서 수원 수투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지만 문과 반평균이 대략 30점에서 40점을 웃더라. 맴돌아. 3, 40점. 야, 반평균이 3, 40점. 반평균이 30점. 그 꼴등은 도대체 몇 점이겠냐? 예상이 되냐? 나 6점짜리 애들도 봤는데 반평균이 30, 40입니다. 근데 그럼 쉽게 내면 되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이과 애들은 똑같은 시험을 볼 때 반평균 60, 70입니다. 근데 같이 시험을 봐. 점수를 같이 매깁니다. 문과 애들 엄청 피해를 본다. 근데 그걸 피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문과 애들 솔직히 수학 공부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은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은 애들이 고2가 끽해봐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다고 얼마나 수학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못해봐야 얼마나 못하겠냐.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아예 달라져 있어.
우리들은 문과니까 괜찮아. 뭐 요딴 소리를 하고 있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지들끼리 뭉쳐서 야, 이 정도는 우리는 안 해도 돼. 요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평균 점수는 같이 매기는데 등급 같이 나와요. 미쳐버리겠어요. 이과 때문에 더 이상 쉽게 내지도 못해. 쉽게 내지도 못해. 이과 애들은 선생님 무슨 시험이 너무 쉬워. 지금 무슨 실수만 하나만 하면 무슨 80점, 90점대로 2등급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더 어렵게 내주세요라고 하는데 문과 애들 때문에 어렵게 못 내. 서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다?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대로 나름대로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비교적 만회가 돼요. 왜? 문과 애들이 깔아줄 거니까. 근데 문과 애들이라고 해서 이과 애들보다 그렇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타고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 사실 몇 명 안 돼. 학교에 끼케봐야 뭐 나 같은 사람 몇 명 되겠어. 뭐 한두 명? 많아봐야 정말 서너 명? 걔네들 말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 근데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에서 멈추자 라는 스스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있잖아. 막 스스로 막 서로 위안해주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자, 결론은 뭐다? 너희들이 수 1, 수 2라는 과목을 진짜 제대로 대비를 좀 했으면 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수학하라는 과목을 빨리 해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학 상하를 하면 수1 선행이 돼. 수학 상하를 하면 수2 할 수 있어. 미적분은 수2의 연계감을 해서 수2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학 상하를 하면 확통할 수 있고 수학 상하를 하면 기하를 할 수 있어. 수학 상하만 완료되어 있으면 그 어떤 과목이든 빨리빨리 배우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수1, 수2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학 상하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해보자라는 거고 당장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막 수원, 수특, 특강들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1년, 2년씩 선행하는 거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빨라봐야 많이 빠르고 서둘러 봐야 잘하는 애들에 한해서 1년. 보통 6개월, 한 학기 한 학기. 지금 2학기 거 해보는 거. 딱 그거 정도만 앞서 가면 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난 그래서 강요 안 합니다. 강요도 안 하고 들으라고 강요도 안 하고 애들이 듣고 싶어도 내가 말릴 거야. 막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게 일단 첫 번째. 근데 내가 강조를 하는 과목은 딱 두 개입니다. 수원, 수투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들어봐. 1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 때 수투 한 번쯤은 접해보셔야 돼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항상 1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수학 상하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왜? 그래야 수투1, 수투를 준비하러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수학 상하 하면서 수학 1, 2를 1학년 끝난 겨울방학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기는 해야지. 근데 그때 만약에 수1도 처음이야.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수1을 하지 못한 채로 처음이야. 야, 킬러 유형들, 킬러 단원들만 가지고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3주 만에 두 과목 끝낸다?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겨울방학 때 그러면 2개 다 한다? 그것도 사실 빡세. 지금 애들 고2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알았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주요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너희들이 시험 준비를 할지는 준비하세요. 말 그대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접하지 말고. 알았지?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고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많았어요.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